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하나로 시작된 일이 바로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되지요? 라고 물었다는 그 청와대 내부의 자기들 보고용으로도 쓰고 뭐 내부 연락망으로 쓰는 그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대통령이 직접 들어와서 월성 1호기는 언제 영구 폐쇄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사실은 명령이지요. 월성 1호기 빨리 폐쇄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대통령 말을 귀뚱으로 듣나?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그래가지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그 밑에 장관, 뭐 국장, 과장 그때 뭐 과장 뭐 누군가가 그랬다면서요. 앞으로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 죽을래? 했다는 바로 그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인 겁니다. 그게. 그런데 백운기와 그 산업부 간부들은 그것만 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근데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그러니까 산업부 산하에 있는 13개 공공기관들, 거기에 당시 뭐 사장들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 빨리 물러나야지 뭐들 하고 계십니까? 험한 꼴 당해야 알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게 5월, 그해 5월. 그 다음에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달이 나는 것이 그해 9월. 산업부 국장이 여기 광화문 인근에 있는 저 어딘지 압니다. 그 모 호텔에다가 불러서 한 명씩 불러서 아니 정정 떳떳한 일이면 산업부로 부르지 왜 호텔로 불러요? 협박을 했겠죠. 사실은 산업부 산하에 어떤 정부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그 공공기관의 장들은 그 공공부처의 국장급이면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아마 무릎 딱 붙이고 고개 조아리고 이렇게 지시를 들었을 겁니다. 나는 사장이고 저쪽이 국장이지만. 이제 그 사건이 터져 있고 그 사건에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 백운규 당시 장관이었다고 보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저는 이런 기사 잘못된 기사라고 봅니다. 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언론, 뭐 신문 방송에 할 것 없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식으로 자꾸 기사를 그렇게 쓰는데 이거 이제 이런 기사 쓰는 그 후배들 정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기사. 후배 데스크님들도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됩니다. 영장이 떨어졌느냐, 기각됐느냐와 검찰이 하는 수사와 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돼야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도 이루어져야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국가의 제원칙입니다. 불구속 수사.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장관까지 한 사람이 도망가겠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문기사 아무 생각 없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왜? 수십 년 전부터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써왔으니까 지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장을 기각한 신용무, 이름이 재밌네요. 이 판사님은 이름이 용무이십니다. 항상 용무가 있으신 분. 이름 갖고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신용무 부장판사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즉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제가 요약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말인즉슨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죄를 진 것이 확실해 보이네. 이 사람은 재판받아가지고 거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 나쁜 일 했네. 이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재판 통해서 벌 받아야 될 것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네. 뭐 이 정도면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뭐 추가로 증거를 할 일도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증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다 있고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설마 도망이야 가겠어? 그리고 대체적인 큰 줄거리에서 이 사람이 죄 지은 건 맞은 것 같은데 일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이게 영장 전담 판사의 설명입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말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 사람에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아가지고 1심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2년 6개월 징역형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감됐습니다. 구속 수감. 김은경의 사례를 봐라. 백운규 전 장관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법조인 출신답게 정확하게 이번 영장 기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서를 제가 봤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 부분에 더 눈길이 가더군요. 물론 영장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과 본안 사건 재판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다면 유죄의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는데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어디 있느냐라고 보인다. 수사도 웬만큼 됐는데 다만 몇 가지 쟁점이 해결이 안 됐다 정도로 보인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고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하나를 탁 걸었더군요. 정신없이 몰아치는 윤석열식, 한동훈식 몽골 기병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특수부 위조 검사들을 중용했던 이유가 몽골 기병식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보복 수사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막 이중으로 꼬여 있죠. 네. 명분이 없는 말을 하면 이중으로 말이 자꾸 꼬입니다. 조응천 의원님, 몽골 기병식 수사요? 말을 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몽골 기병식이요? 죄 없는 몽골 기병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그겁니다. 양지열 변호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방송에도 거의 고정 멤버로 출연을 했던 분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뜻은 뭐냐?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나 뚜렷하다.
증거 인멸할 여지도 없다. 재판만 받으면 될 것이다.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라고 양지열 변호사도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조홍천 의원도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후배 기자들만 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헛다리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지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이런 말 해놓고 나중에 걷어들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바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로 규정한다. 검찰이 우리 당의 박상혁 의원 당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 보복 수사를 했었다. 정치 보복은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 시즌2가 된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 라고 말을 하면서 회의실에 걸려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가리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다는 건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아마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끝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한테 600만 달러를 뭐 본인이 받은 건 아니고 뭐 식구들이 받았다면서요. 그 받은 건 뭐 시계를 또 환갑 기념으로 그 뭐 1억 몇천만 원짜리 2개를 받았다면서 그게 부끄러워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진을 가리켜요? 아니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이런 수사가 계속되면은 혹시 극단적인 결심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까?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부엉이 바위에 올라갈 수 있다? 같은 결말이 올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지 뭐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명박도 뭐 보복 수사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보복 수사. 윤석열 정부 때도 보복 수사. 자기네 문재인 정권 때는 깨끗한 적폐, 청산.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왜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가리키는 겁니까?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인지요. 대단히 큰 말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글쎄요.